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기술.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나라가 성공하며 전 세계 군사 질서와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듣보잡, 약소국이라 비웃던 그 나라 앞에 세계 최강국들이 상상을 초월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절대 말할 수 없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테일러입니다. 영국 공군의 명예로운 파일럿이었고 지금은 글로벌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중동이라니, 솔직히 이런 땅에서 내가 다시 뛰어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2019년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전을 박살냈던 그날,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웃었죠. 봐라.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너희는 벌벌 떠는 꼴이잖아. 중동 왕실은 내게 그저 달러로 무기를 사들이는 졸부들이었습니다. 기술도, 전략도 전부 서구의 시녀들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 왕실이 날 부른다고요? 그것도 한국 무기 기술 확보 작전이라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한국이라니. 내게 한국은 그저 반도체와 휴대폰의 나라였습니다. 방산. 그들은 그저 미국과 유럽 기술의 흉내쟁이 아니었나요? 하지만 그날 호텔 로비에서 들은 한마디가 내 오만을 산산조각 냈어요. 아부다비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에서 UAE 방산부 고위 인사 아흐메드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소피씨, 이제 미국은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과 대지를 지킬 새로운 방패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열쇠는 한국이죠. 저는 웃어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아흐메드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중한 눈빛 속엔 절망과 욕망,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구글에 Core Defense Industry를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UAE 천궁 공급 계약 체결, K9 자주포, 호주 폴란드 수출 성공, KF-21 보람의 첫 시험 비행 성공적 마무리.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한국인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방위산업체 회의실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F-21, 보라매라고 불리는 한국 전투기의 스펙이 화면에 나타났죠. 레이더 반사 면적, 스텔스 성능, AESA 레이더. 태블릿을 통해 본 한국 기술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건 미국도 프랑스도 넘보지 못한 영역이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UAE 기술자 나세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소피씨, 놀라셨나요? 한국은 이미 세계 6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들의 기술 자립도는 80%를 넘어섰어요. 제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영국에서 자랐고 RAF에서 수백 번 공중전을 훈련했던 저였지만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 속에서 들끓는 이질감과 경외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나를 핥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나세르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오늘 저녁 왕세자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밤 왕궁의 비공식 만찬장에서 왕세자 모하메드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소피, 우린 돈이 문제가 아니오. 우리 왕실의 미래, 중동의 독립적 자주 국방,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껏 내가 무시했던 나라, 그 나라의 기술이 중동의 왕실을 무릎 꿇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 안의 오만과 편견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소피? 왕세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독자 기술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 그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끈질긴 독립의 의지죠.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려온 궤적, 그것은 내가 알던 세계 질서와는 다른 색채였어요. 완벽한 기술적 자립과 끈질긴 국가적 의지, 이것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태블릿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방산기술총괄 한도진의 연락이었죠. 테일러 씨, 기술 이전권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도진과의 화상회의는 예상대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했죠. 테일러 씨, 우리 KF-21 레이더 기술의 완전 이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의 애국심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한 박사님, 중동 국가들은 기술 이전 없이는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을 겁니다. 특히 UAE와 사우디는 확고한 입장이에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제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알리 압둘라가 서 있었어요. UAE 왕세자의 보좌관인 그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철함을 저는 알고 있었죠. 테일러 씨,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고급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알리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측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절박합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자금은 100% 우리가 댈 테니 레이더 기술을 완전히 넘겨주길 바랍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죠. 알리 씨, 그건 매우 민감한 요구입니다. 한국 정부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위성 기술의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도 마찬가지로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UAE 인공위성의 7%가 한국 기술이라니. 한국의 우주 기술력이 이미 중동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UAE 방산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어요. 한국 방산이 중동 무기 시장의 30%를 점유했습니다. 방산 전문가의 브리핑은 계속됐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집트와의 3억 달러 규모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어요. 메일함에는 영국 방산업체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평가 보고서 즉시 제출 요망. 영국도 한국 기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영국 방위산업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내 예상을 비웃듯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갔어요. 호텔 전화가 울렸죠. UAE 방산부 보안 책임자 하산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피 씨, 조심하세요. 이란 첩보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주변을 살폈어요. 갑자기 호텔방이 안전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램프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죠. 내 방에 누군가 침입했던 흔적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확인했더니 누군가 해킹을 시도한 흔적이 있었어요. 보안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죠. 누군가 KF-21 관련 자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 차원이 아니었어요. 국가적 차원의 기술 탈취 시도였죠. 창밖을 내다봤더니 건물 반대편에 주차된 검은색 밴이 보였습니다. 감시 차량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더 이상 방산 계약이 아니었어요. 국가 간 욕망과 의심, 배신과 협박이 엉킨 지옥 같은 체스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한도진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모두가 KF-21 레이더 기술을 노리고 있어요.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테일러 씨, 누구도 믿지 마세요. 우리의 기술은 우리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메시지를 읽자 깊은 고민이 밀려왔어요. 저는 누구 편이었나요? RAF 출신으로서 영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컨설턴트로서 UAE의 이익을 우선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기술 주권을 지켜야 했을까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흔들렸습니다. RAF에서 미사일 조종하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무서웠어요. 전쟁터의 미사일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것은 인간의 욕망이었으니까요. 창문 밖으로 사막의 모래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래바람처럼 격렬하게 충돌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 그 속에서 저는 폭풍의 눈이 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UAE 왕세자 모하메드의 메시지였어요. 내일 아침 7시, 궁으로 오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네. 창밖을 바라보니 아부다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죠. 이 복잡한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믿지 않으면서 모든 쪽의 신뢰를 얻어야 했어요. 영국 공군 시절 전투기 조종석에서 느꼈던 그 결연한 의지가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게임을 주도할 차례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침대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5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모든 자료를 분석했죠. 한국이 어떻게 이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의 집념과 투자, 그리고 국가적 의지가 새삼 놀라웠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왕세자의 초대로 아부다비 외곽의 군사 기지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 뜨거운 사막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소피 씨, 이쪽입니다. 하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흥분이 가득했죠. 저는 그를 따라 기밀시설로 향했어요.
현장에는 이미 여러 중동 국가의 군 고위 장교들과 왕실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하산이 속삭였어요. KF-21 레이더의 실전 시연이 있습니다. 시연장 입구에서 저는 한도진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어젯밤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가 실제로 이곳에 와 있다니 놀라웠어요. 한도진 박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죠. 테일러 씨, 오늘 우리 기술의 진가를 보게 될 겁니다. 한도진 박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박사님, 정말 기대되네요. 시연장 내부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KF-21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모하메드 왕세자가 입장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시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진정한 독립국방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왕세자의 뒤로 한국 방산 대표단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서구 무기 업체들이 수십 년간 누려온 우월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레이더 정보가 나타났어요. 한도진 박사가 직접 시스템을 설명했죠. KF-21 AESA 레이더는 기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중 표적 추적 능력, 전자방해 대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탐지 거리. 그때였어요. 스크린에 갑자기 적기 신호가 잡혔습니다. 모의 훈련용 적기였죠. 거리가 표시됐어요. 150km, 180km, 그리고 마침내 200km를 찍었습니다. 중동의 장군들과 왕족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시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는 기존 어떤 레이더 시스템보다 월등했죠.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술이 이 작은 나라가 해냈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우디 공군 장성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테일러 씨,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미국 F-35의 레이더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이 순간까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방 국가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첨단 방산 기술의 영역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UAE 공군 참모총장이 감탄했어요. 한도진 박사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시연을 이어갔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수십 년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며 느꼈던 열등감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자부심이었죠. 시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시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동의 군 고위 인사들이 한국 대표단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죠.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일러 씨, 모하메드 왕세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미국과 유럽에 의존해왔소. 그들은 우리를 그저 무기를 사는 부자 고객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소. 왕세자가 말했죠.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소. 기술을, 노하우를, 그리고 자립의 씨앗을 함께 제공하지. 그들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하오. 시연장을 나오면서 한도진 박사와 다시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테일러 씨, 한도진 박사가 물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확신합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도진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30년 전만 해도 미국 무기를 그대로 복제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혁신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영국 같은 오랜 군사 강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신흥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죠. 그날 저녁, 왕궁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모하메드 왕세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왕세자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소피, 우리는 한국을 그냥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 운명을 바꿀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소. 저는 와인잔을 들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 안의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아니었어요. 이제 중동의 미래를 바꿀 나라는 한국이었죠. 만찬장 구석에서 한도진 박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것이 한국의 힘이었을까요? 화려한 언변이나 과시가 아닌 묵묵히 결과로 증명하는 그 정신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기술 앞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RAF 파일럿으로서의 자부심, 영국인으로서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눈앞의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의 질서는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를 키운 건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죠. 다음 날 카타르 도하 사막 한복판의 고급 호텔에 저는 도착했어요.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의 미래에 관한 비밀 회의 참석을 권유합니다. 발신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죠. 호텔 로비는 호화로웠어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지정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의 방산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평소라면 절대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경쟁국들이었습니다. 테일러 씨, 어서 오세요. 카타르 방산부 장관 알타니가 저를 맞이했어요. 자리에 앉으며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얼굴은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KF-21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이 자리에 귀하를 초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타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한국의 기술을 원하지만 각자 다른 조건으로 협상하고 있죠. 이는 비효율적입니다. 사우디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동안 한국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 전선을 형성해야 합니다. 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이건 한국을 상대로 한 중동 국가들의 담합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일 협상 창구를 만들어 한국을 압박하려 했죠. 제 가슴이 불편하게 조여왔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정확히 무엇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UAE 대표가 답했어요. 우리는 KF-21의 핵심 기술, 특히 레이더 시스템의 기술 이전을 원합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 자체를 원하는 거죠. 저는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수십 년간 개발한 첨단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라이센스 생산이 아닌 완전한 기술 이전이었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회의실에 모인 이들 모두가 서로에게 적이었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그들은 겉으로는 협력을 이야기했지만 서로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한국 기술을 손에 넣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내부 고위층도 이미 돈에 흔들리고 있어요. 카타르 대표의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 방산 기업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 속이 뒤집혔어요. 한국도 결국 돈 앞에 무너질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도진 박사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과연 모든 한국 관계자들이 그럴까요? 오만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기술 이전의 범위입니다. 우리는 블랙박스 없이 모든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원해요. 회의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누구 편인가? 내가 지켜야 할 건 무엇인가? 영국의 이익? UAE의 이익? 아니면 한국의 기술 주권? 테일러 씨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제 대답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지지자가 아닌 장애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알타니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테일러 씨, 당신의 입장이 궁금하군요. 정확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UAE, 영국? 아니면 한국인가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전 항상 진실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일합니다. 알타니 장관님. 그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물론이죠. 우리 모두 그렇겠지요. 호텔을 나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뒤돌아보니 쿠웨이트 대표 알사바였습니다. 조심하세요, 테일러 씨. 그가 속삭였어요. 당신은 위험한 게임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호텔 방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 한도진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테일러 씨, 도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결국 진실을 선택했어요. 중동 국가들이 연합하여 한국 기술을 압박하려 합니다. 한 박사님, 그들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원해요. 전화 너머로 한도진 박사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테일러 씨, 당신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군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 복잡한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향할 차례였어요. 한국의 심장부에서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도하의 뜨거운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테일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운전석에서 저를 맞이한 건 한국방위사업청의 정 과장이었어요. 한도진 박사님이 직접 마중 나오시려 했지만 긴급 회의가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사님은 바쁘실 테니까요. 차는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한국국 KIDA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고궁의 지붕이 간간히 보였죠.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저기가 한강입니다. 정 과장이 가리켰어요. 60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전쟁으로 폐허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런데 이렇게 재건했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네,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재건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죠. 연구원에 도착하자 한도진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은 아부다비에서 봤을 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테일러 씨, 이리로 오세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어요. 벽에는 KF-21의 설계도와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샘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사진은 5년 전에 찍은 겁니다. 한도진 박사가 설명했어요. 레이더 시스템의 첫 프로토타입을 완성한 날이죠. 팀원들이 3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엔지니어들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자부심과 성취감도 빛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무기입니다. 테일러 씨, 한도진 박사가 말했어요. 돈이나 자원이 아니라 이런 열정과 의지죠. 저녁이 되자 한도진 박사는 저를 한강변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도진 박사와 마주 앉은 밤, 그의 눈은 피로와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역사, 방위산업의 발전, 그리고 중동의 상황까지. 테일러 씨,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도진 박사가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우리 기술의 완전한 이전을 요구한다는 것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우리도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죠. 한도진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테일러 씨, 우리는 수십 년간 피땀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걸 돈 몇 푼에 넘기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감정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 민족의 긍지였죠. 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중동 국가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기술을 얻으려 합니다. 그들에겐 무한한 자금이 있죠. 한도진 박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프로필은 강인했어요. 우리도 한때는 그저 선진국의 기술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민감하다.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 항상 그런 이유였죠. 그는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만들자.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셨군요. 아직 완전한 성공은 아닙니다. 한도진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테일러 씨, 이건 우리의 생존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중동의 편인가, 한국의 편인가, 아니면 그냥 내 이익만 보는 방산 중개인인가? 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박사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왜 저를 여기까지 부르셨나요? 전 중동의 컨설턴트인데요. 한도진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당신은 양쪽 세계를 모두 보았습니다. 영국 공군 출신으로서 서구의 관점을, 중동에서 일하며 그들의 필요를,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우리의 입장을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는 제게 중개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판단자, 균형점을 찾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었죠. 두 세계,
두 문화, 두 역사가 지금 제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석유보다 무거운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었죠.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과의 피와 땀, 그리고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중동은 그 기술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 복잡한 방정식에서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UAE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결정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일러 씨.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의 시간, 정말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무게를 지고 세계 앞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왔어요. 테일러 씨, 서울은 어떠셨습니까?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손님, 방 열쇠가 바뀌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요. 저는 긴장했어요. 누군가 제 방에 침입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주변을 살폈죠. 복도에서 낯선 남자가 신문을 읽는 척하며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힐끔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구석구석을 살폈죠. 책상 위에 서류들이 미세하게 움직여 있었어요. 화장실 수건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혀 있었고 창문 커튼의 주름도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었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노트북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보안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자 경고가 나타났어요. 누군가 접근을 시도했다는 알림이었죠. 다행히 암호화된 파일들은 안전했습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 흥미롭더군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우 가까이에서. 저는 즉시 UAE 보안부의 하산에게 연락했죠. 누군가 제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하산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란 첩보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정보를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테일러 씨, 당신의 안전은 보장할 테니까. 그의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감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이란 첩보원들, 다른 한편에는 UAE 보안부, 그리고 어쩌면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있을지 모르죠. 창밖을 내다보니 호텔 맞은편 건물에서 섬광이 반짝였어요.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이었습니다. 즉시 커튼을 쳤죠. 내 방을 뒤지고 내 노트북을 해킹하려 했던 그들은 KF-21 레이더의 핵심 설계도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기 수출 게임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의 운명과 존망이 걸린 목숨을 건 전쟁이었죠.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일을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미 시작된 게임에서 도망치는 셈이었죠. 아니면 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며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한도진 박사였습니다. 테일러 씨, 안전한가요? 우리 정보망에 따르면 이란이 당신을 통해 우리 기술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방금 제 방을 뒤졌더군요. 한도진 박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게임입니다. 저녁이 되자 모하메드 왕세자에게서 초대가 왔어요. 비밀 만찬이었습니다. 호텔방을 나서기 전 노트북의 모든 자료를 외장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온라인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였죠.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데 복도에서 낯선 남자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는 사과하며 급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가 제 귀에 속삭인 말이 있었죠. 조심하세요. 당신이 가진 정보는 목숨보다 귀중합니다.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UAE 보안팀의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또 다른 차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죠. 보안팀의 일원인 아메드가 제 불안한 시선을 알아챘습니다. 걱정 마세요. 테일러 씨, 저 차는 우리 보안팀입니다. 왕궁에 도착하자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신체 검색도 받았어요. 모하메드 왕세자의 개인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UAE의 주요 방산 책임자들과 군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세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어요. 이란이 KF-21 레이더 기술을 노리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그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중동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큰 스크린에는 중동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란의 군사 시설들과 UAE의 방어 시스템이 표시되어 있었죠. 우리는 당신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UAE 국방부 장관이 직접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매우 보호적입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세자가 물었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했어요. 이 방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한마디가 두 국가의 관계를 좌우할 수 있었죠. 제 생각에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한국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존중과 인정이에요. 그들의 기술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봐주는 것이죠.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왕세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거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을지도 모르겠군요. 회의가 끝나고 왕궁을 나서는데 갑자기 저를 태우러 온 차량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함정을 느꼈죠. 저는 재빨리 왕궁 경비대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다른 경로로 호텔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 다시 그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또 다녀갔어요.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흔적을 남겼죠. 침대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 우리는 그 가치를 압니다. 내일 오후 3시, 사막 카페에서 만납시다. 저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를 노리는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란 첩보원들, 내 방을 뒤지고 내 노트북을 해킹하려 했던 그들은 KF-21 레이더의 핵심 설계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한도진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위험한 계획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결정될 날이었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한도진 박사였습니다. 테일러 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박사님, 이란이 계속 우리를 쫓고 있고 중동 국가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요.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준비된 자료를 보냈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도진 박사가 보낸 파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제 손에 쥐어진 것은 KF-21 레이더의 기술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 기술이 아닌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자료였죠. 표면적으로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작동시키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설계도였어요. 오전 9시 아부다비 왕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와 UAE의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 당신이 말한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소.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미끼를 던질 겁니다. 보람의 작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가진 한국 기술 자료가 유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실제 자료가 아닌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자료가 될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그 가짜 자료로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첫째, 이란 첩보망을 유인의 덫에 빠뜨릴 수 있고, 둘째, 중동 국가들 사이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UAE 정보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KF-21 레이더의 완전한 설계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부분이 교묘하게 변경되어 있어요. 이 설계대로 레이더를 만들면 처음에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유출시킬 계획인가요? 모하메드 왕세자가 물었어요. 제가 직접 미끼가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막 카페에서 이란 첩보원들과 만나 거래하는 척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저에게 접근했으니까요. 방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왕세자의 눈빛이 심각해졌어요. 소피,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란은 계속해서 이 기술을 노릴 것이고 중동 국가들 사이의 불신도 깊어질 겁니다. 이 작전으로 우리는 그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UAE 보안 책임자 하산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거짓 정보 유출에 동의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도 이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들도 기술 유출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 방법이 그들의 진짜 기술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죠. 세부 계획을 논의하며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페 주변에 배치될 보안 요원들, 감시 시스템, 비상 탈출로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저는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를 손목시계에 장착했고 비상시 활성화할 수 있는 특수 통신 장비도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는 사막 카페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하산이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산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카페는 아부다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실내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손에는 가짜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쥐고 있었죠. 정확히 오후 3시, 2명의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곧장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테일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는 자신을 파리드라고 소개했지만 그것이 가명임을 저는 알고 있었죠. 원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입니다. 파리드가 말했어요. 당신이 가진 KF-21 레이더 기술 자료를 원합니다. 그 대가로 당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죠. 보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호가 필요해요. 이 자료를 넘겨주면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테니까요. 파리드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새 신분과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KF-21 레이더의 모든 것이요. 핵심 설계부터 소스 코드까지. 파리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것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죠?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증명하고 싶다면 열어보세요. 파리드는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들이 열렸고 그들은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덫이 작동하고 있었죠. 인상적입니다. 파리드가 마침내 말했어요. 거래 성립이요. 그 순간 카페 안팎에서 UAE 특수부대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파리드와 그의 동료는 체포되었고 USB는 증거물로 확보되었습니다. 보람의 작전이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왕궁에서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와 UAE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했어요. 분위기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죠. 오늘의 작전으로 우리는 이란 첩보망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산이 보고했어요. 그들의 중동 내첩보 네트워크도 상당 부분 파악했죠. 모하메드 왕세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피, 당신 덕분에 우리는 진짜 친구를 얻었소. 저는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왕세자님.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화상통화로 한도진 박사도 회의에 참여했어요.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테일러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작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요? 한 박사님, 저는 물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입니다. 한도진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필요와 가치를 존중할 때 더 강해집니다. 모하메드 왕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술 탈취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으로요.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어요. 한국의 기술, 중동의 자주 국방,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한도진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피 테일러였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